안녕하세요. 드라마 중독자입니다. 첫사랑을 위하여 2화에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쾌하고 재밌어지는 첫사랑을 위하여 2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안이는 효리를 청해에 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지안이는 건설회사 대표를 만나게 되죠.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건설자재 감사건 때문이었죠. 지안이는 건설 대표를 만나 검사건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죠. 하지만 대표는 부대찌개를 후룩 짭짭거리면서 그 감사건은 말이야, 내가 물어보니까 이 소장이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상한 말이 돌아옵니다. 지안이는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건설회사 대표는 이 소장이 도둑 맞은 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면서 의대 다니는 자랑스러운 딸이 있더만 그 딸한테 효도받으면서 살아라면 비아냥거리죠. 지안이는 그 말에 그럼 지금 제가 해고가 된 거네요 라고 묻죠. 그러니 건설회사 대표가 내가 실업급여는 잘 챙겨줄게 라고 하며 지안이의 화를 돋구게 됩니다. 지안이는 그 말에 건설회사 대표에게 속 시원하게 사이다 폭격 같은 말로 건설회사 대표를 얼어붙어버리서 합니다. 그 길로 지안이는 효리가 있는 청해도 내려가게 되는데요. 청해에 내려 시장에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를 타게 됩니다. 같은 시작 정석도 같은 버스를 타게 됩니다. 버스를 타던 중 버스에 지안이의 사과가 굴러가게 되고 정석은 사과를 주워주는데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그 예전 지안이가 정석을 버스에서 처음 만나 첫사랑에 빠졌던 순간이 펼쳐지게 되고 달콤한 서울말씨에 반해버린 지안이는 정석을 향해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부끄럼없이 사랑에 솔직한 지안이의 고백에 고등학생이었던 정석은 마냥 부담스럽기만 하죠. 버스에서 첫사랑을 만나 딸을 데리러 왔다는 그 말에 정석은 효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효리를 만난 지안이는 같이 서울로 갈 것을 제안하지만 효리를 혼자 있고 싶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내 시간을 나한테 쓰고 싶다 라는 말에 지안이는 그 시간에 왜 엄마가 없냐고 되묻게 되고 효리는 미안한데 엄마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엄마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지안이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편 효리는 바다를 향해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보현은 효리를 멀리서 지켜보게 되는데 그때 효리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허우적대는 효리를 보고 보현은 그대로 뛰어들어 효리를 구해내고 지안이는 효리로부터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정석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효리가 정석의 집을 보면서 집이 너무 예쁘다. 마당도 있고 밖이 보이는 창문과 청구가 높은 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지안이는 효리를 지그시 보고 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지안이의 돈을 갚지 않은 황 반장의 소식을 듣게 되고 지안이와 효리, 보현이와 함께 황 반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황 반장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니 황 반장은 없고 어른아이들이 졸졸이 있는 걸 보면서 지안이와 효리, 보현이는 애들을 씻기고 끼니와 청소를 돕게 됩니다. 지안이는 다시 황 반장이 어머니 팔순잔치를 하고 있다는 중국집에 찾아가지만 그 상황도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탕수육에 짜장면을 두고 황 반장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차마 내 돈 내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돌아서서 가려는 지안이를 황 반장이 부르게 되고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러 말 없이 지안이 또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황 반장이 이 소장, 이거 우리 어머니 집인데 저기 산 아래에 있는 집이야. 내가 이 소장한테 너무 미안해서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야.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지안이의 손에 쥐어줘 버립니다. 그날 저녁 효리의 얼굴을 보면서 지안이는 밖에 나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지안이는 미혼모가 아니었고 또한 효리는 지안이가 낳은 딸은 아니었죠. 옛날 고등학교 시절 지안이는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친구인 초롱이가 지안이를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초롱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장례식장에 갔지만 장례식은 이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초롱이의 아버지가 모든 걸 원망하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어린 딸을 지안이가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딸이 효리인 거죠. 어린 나이에 효리를 키우면서 서툴렀던 말과 행동이 지안이는 효리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효리를 지키겠다는 생각과 내가 떳떳해야지 라는 생각에 뒷담을 하는 사람들, 앞에 정면으로 맞섰던 일들이 효리에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는 늦은 밤 저녁을 먹으면서 효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고 정석이의 집을 두드리게 되고 어딘가 함께 가주기를 부탁합니다. 지안이와 함께 도착한 곳은 황 반장이 말한 그 산 아래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보면서 지안이는 자기가 만든 집에 효리가 웃으면서 나오는 장면을 꿈꾸게 되고 그 집을 고쳐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지안이었지만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석에게도 같이 집을 짓기를 부탁하죠. 아니죠. 그냥 정석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해버립니다. 정석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고 딱 잘라 말하지만 지안이의 간절함에 아마도 정석은 그 낡디 낡은 집에 행복함을 넣어줄 듯합니다. 꼼꼼한 정석의 도움을 받아
지안이는 청해에서 효리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마음먹게 되고 여태 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같이 있어주지 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조용했던 청해라는 동네에 풋풋한 사랑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엄마의 첫사랑과 그리고 청춘의 첫사랑이 어떻게 꾸려나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입고기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